인데요. 이번 주 시장 이야기 앞서 또 이제 구해줘 다음 주에서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바로 섹터 통해서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은 바로 2차 전지가 되겠죠. 첫 번째 섹터 2차 전지. 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상승의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부터 급락세가 나왔고 어제까지도 그 급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오늘 에코프로부터 동원이 돼가지고 전반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 이후에 이제 그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지에 대한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도 이제 2차 전지가 갈 수 있다라는 이 전제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또 올랐던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죠. 반도체도 있고요. 뭐 화장품 섹터도 그동안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좀 될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가람 매니저, 최진우 매니저 OX 준비되셨는지 먼저 2차 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2차 전지 하나, 둘, 셋. OX 갈렸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일단 바뀔 것 같은데요. 최진우 매니저님, 먼저 오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상승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일단 지금 시장이 뭐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좀 강한지 부분들은 다들 뭐 체감상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2차 전지 없으면은 거의 뭐 매매에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좀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대부분 다 저가에서 반등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만 봐도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인데 사실상 외국인이 에코프로에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좀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을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2차 전지 업종의 북미 중심에 대한 고성장제 밸류 자체는 하반기까지도 여전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양극재,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좀 갈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하반기 들어서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일단은 지금 업사이클 부분들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 멀티플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멀티플만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좀 수요가 견조하면서 주가도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좀 나타내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사실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대부분 수주 모멘텀 부분들이 주가에 전부 다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부터 오히려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이 좀 남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스팟 계약 정도로 위주가 되고 있는 음극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좀 수주 모멘텀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음극재 쪽에서 아직 안 간 그러한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반기 때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양극재 말고 이제 그 외에 덜 올랐던 종목들을 좀 보자. 이제 재조명될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준 매니저님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2차 전지가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가 안 나왔다면 X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O예요? 저는 아마 오늘 반등이 안 나와서도 5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네. 다음 주는 이제 타이밍이 온다. 그렇죠. 일단 제가 볼 때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 기세는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급적인 부분들이 오늘 일부 나가는 모습들은 나타나긴 했지만 네. 이 수급이 전체적으로 나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가 끌고 가면서 반도체를 같이 끌고 갈지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수급 이동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도로 잡히면서 밑에 2차 전지가 좀 끌어올지 그러니까 그런 좀 양대 산맥의 좀 구도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신규분들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2차 전지 강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O 의견 들어봤고요. X 의견 들어봐야겠죠. 송그란 매니저님은 어떤 의견에서 X 주신 거예요? 다음 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던 것들이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이런 코스닥 시장에서의 지수, 이 지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913포인트 코스닥 지수 마감을 했는데요. 이 지수가 이런 910포인트를 지지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에코프로가 급락했던 시기, 이 시기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목요일 시장에서 이런 에코프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수요일 목요일이죠. 네, 수요일, 네. 목요일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것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2차 전지의 악재 혹은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서의 특별한 이런 매크로적인 악재가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는 특별한 악재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지수에서의 부담감이 눌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눌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우리가 공매도라든지 그의 대차장고 등의 지수를 왜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올라왔던 것이 포스코 관련 기업들 그리고 LS 기업까지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어찌 보면 큰 시장의 기대감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95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하면서 크게 눌렸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강하게 큰 눌림이 나왔을 때는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다음 주에도 큰 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910포인트 이탈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이런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2차 전지는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한 주 정도 910포인트가 지지가 나오는지 기술적 위치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보면은 아직 2차 전지는 빠질 밑에 이제 하방 사이드가 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럼 오늘 이제 상승을 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은 수요일, 목요일 그동안의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적 유입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락 원인을 알게 되면 상승 원인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국내 시장에서 하락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해외적인 매크로 이슈도 있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흐름, 지수를 지켜보는 흐름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닥 지표 910포인트 유지가 되는지 여부 이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X 의견 OX 하나하나씩 들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의견이 하나 있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리리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자, 꺾이지 않는다 혹은 고원 가기 전 자장면 한 그릇, 이게 또 우리 주식 시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의견은 마지막 탈출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2차 전지가 한 방은 더 갈 수 있다, 최종 매니저님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진짜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이 될 거라 보세요? 그때 그럼 들어가서 확실한 이익을 챙겨서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은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은 중국 쪽이죠. 중국 쪽이 네. 지금 계속해서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추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CATL 중심으로 해서 3세대 셀티팩 지금 배터리까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점유율 싸움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부분들은 가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일단 배터리 셀 대장주들이 얼마나 점유율을 잘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는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그 이후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 오히려 음극재, 양극재 아니면 광물 쪽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광물 쪽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좀 광물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 때도 뭐 한번 올라가고 말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반기 내내 좀 모멘텀을 계속 좀 형성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동박 그리고 뭐 광물 쪽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도 오히려 좀 수주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좀 중심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최종 네네. 매니저님, 그럼 이제 주도주는 어디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에코프로가 다시 좀 쉬었다가 달려갈지, 아니면 이제는 포스코의 시기가 다시 더 와서 더 강하게 튀어갈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한데 앞으로 주도주는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일단 저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될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저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바뀐다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가 좀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포스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기업 밸류 가치 자체가 철강 쪽으로 많이 가치가 밸류가 점쳐져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분들한테나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 하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아니라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치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최근에 배터리 데이 때만 봐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 수직 계열화 부분들까지도 좀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성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리튬 강산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이 마진 가치보다 오히려 염호에서 생산하는 그 마진 가치가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면은 마진율이 거의 70% 가깝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입장에서 매출액을 만약에 3조 아니면 2조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50% 이상의 좀 마진율을 챙길 수가 있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보다 이 주도가 오히려 좀 포스코 쪽으로 좀 저는 뒤바뀔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세에서는 일단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축된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건환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일단 2차 전지 X를 주셔서 그럼 그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2차 전지 수급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가장 제일 주목되는 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2차 전지의 수급이 바로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강했던 수급이 다른 섹터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했던 섹터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할 점, 체크해봐야 할 점은 2차 전지로 다시 돌아왔던 이런 수급이 재상승을 위한 수급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짝하고 눌리는 수급일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다른 쪽으로 예상되는 수급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2차 전지가 함께 올라가면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선방했던 섹터들,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 외에 조선주들 그리고 엔터주들까지 이런 실적주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견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지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도 섹터 어디가 될까? 제약바이오와 실적이 현재 받쳐주고 있는 조선과 엔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2차 전지 탑픽 종목 하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 네, 저는 2차 전지 쪽에 일단은 그래도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시세가 아직 좀 덜 나온 종목들 거기서 저는 좀 은극재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나노 신소재를 조금은 좋죠.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도 외국인 기관 금투 뭐 투신 할 거 없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의 반등 부분들에서 들어와줬다는 부분들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여전히 추세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가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신규분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일단 포스코 쪽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 보니까 이제 양극재 말고 덜 올라갔던 섹터들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파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선 섹터 한번 볼 텐데요. 이번 주 일단 해적 케이블, 뭐 풍력 등 전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LS 그룹주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일주일간의 흐름에서 끝이 날지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OX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들어주시죠. OX 하나, 둘, 셋. 오늘 의견이 자주 갈리네요. 송가람 매니저님, X. 여긴 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전선 지금 2차 전지 색채가 묻었다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2차 전지 색깔이 많이 묻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뭐 2차 전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코스닥의 수급의 이동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대형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던 것은 2차 전지 대형주다. 이 2차 전지 대형주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 다음으로는 포스코 그룹주, 다음으로 LS 그룹주가 나왔는데 물론 이 그룹주들 각각의
향후 기대감이 많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단기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이런 2차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코스닥 시장에서의 지수 눌림 현상과 함께 크게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LS까지도 2차전지 섹터와 함께 다음 주에는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전선 이쪽은 좀 2차전지 색채도 있긴 한데 사실 신재생, 뭐 전력기기 쪽에도 엮여서 그쪽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2차전지 섹터가 음. 지금의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섹터도 2차전지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높아지지 않는 이 전선 섹터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전선 섹터와 함께 2차전지 내에서 이런 장비주들 그리고 충전주들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종목들까지 네. 여기까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X 의견 들어봤고요. 최진욱 매니저는 2번 연속으로 O 의견을 줬습니다. 여기는 근데 실적을 자세하게 보면은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그래서 수주가 그냥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이게 2차 전지가 갔던 이유도 명목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수주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30년까지 벌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확보를 해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색깔이 묻어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 전선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좀 2차 전지 성격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부분들이 수요는 일단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해저 케이블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앞으로 좀 해상 풍력 부분들이 늘면 늘수록 해저 케이블도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수요는 확실하게 잡아둔 상황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미국 쪽에다가 신규 캐파 증설 부분들을 빠르게 뭐 할 필요성까지는 현재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신설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현지 판매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시키는 게 조금 더 비용 측면에서 좀 더 절감 효과가 현재로서는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 측면에서 지금 발빠르게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요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선 쪽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기대감이 그렇게 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발표됐던 부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해상 풍력을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해저 케이블 관련한 LS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2차 전지까지 플러스로 붙었던 겁니다. 이슈가. 그래서 LS가 또 워낙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해상풍력 발전소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각각을 연결을 하는 해저 케이블의 수요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해저 케이블 사업 자체가 기술 장벽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신생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점유율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로 들어오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좀 그렇게 좀 말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점유율을 지금은 좀 두각을 가지고 있는 게 LS 그룹주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회사들 역시도 지금 외형 성장이 똑똑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회사들이 외형 성장이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 좀 관심이 좀 밖에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LS 쪽에 대한 좀 2차 전지 모멘텀 좀 우구심이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히 좀 갖고 있었고 네. LS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LS가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뭐 캐파라든지 아니면 뭐 이슈 부분들을 꾸준히 좀 내보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좀 컨퍼런스에서 좀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확실하게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PBR상으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주가는 상승을 탄력적으로 좀 받고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선 안에서 사실 뭐 대한전선도 있고 대원전선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네네. 있는데 LS만 봐야겠네요. 매니저님 의견대로 보면. 사실 가온전선이나 대원전선이나 뭐 KBI 메탈 대부분이 아직 실적 부분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그나마 좀 자회사 쪽이 좀 받쳐주는 게 LS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선 쪽은 저는 LS 말고는 딱히 지금은 볼 필요성이 좀 없다라는 관점은 유효합니다. 네, 탑픽 종목도 그럼 LS인 거죠? 네, 그렇죠. LS가 현재로서 탑픽이고요. 네. 일단 LS는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맞아요. 여전히 좀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상승에 전제하죠? 저는 전제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선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 조선입니다. 자, 앞서 송가람 매니저가 조선은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과연 이제 수주에 이어서 정말 실적이 찍히는 때가 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 과연 어떨까요? OX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의견 통일이 나왔습니다. 바로 발언권 첫 번째는 송가람 매니저님께 드릴게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운이나 철강 산업 이런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 인력난도 있었고 그리고 건조 물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 잘 안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건조 물량도 어느 정도 3년치 정도는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량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수주 성과도 지속적으로 오름세이기 때문에 매출도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그리고 천연가스 LNG선 등의 이런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지속적으로 선박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체 발주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우리 국내 시장의 선박 이런 조선 사업이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하는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과 함께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빅3 조선사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런 플랜트 사업이나 방산 쪽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조선입니다. 자, 그럼 최준우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조선주를 접근할 때 저는 봤을 때 제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이제 투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포트 하나에 조선주는 꼭 지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도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저도 포트 하나에는 그냥 가치 명목으로 해서 그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조선주는 하나쯤으로 포트에 조금은 좀 담고 있는 게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선주들이 일단은 실적이 확실하게 더 좋아져야겠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 황금 사이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주들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상승 견인이 나와주려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신조선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높은 레벨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가 꾸준하게 지속이 될지 여부가 일단은 좀 두 가지가 조금은 좀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친조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벌크선 같은 경우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지금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수요 모멘텀 부분들은 일단은 기대를 또 못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또 반대로 볼 때는 어느 정도 하단을 좀 다져 놓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탱커 같은 경우도 확실히 지금 수요 우위 시장을 형성을 이미 좀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발주 부분들은 일단은 타이밍 싸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수주 부분들은 언제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조선주들이 지금은 사실상 작년에 수주 잔고를 대량으로 지금 쌓아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신규 수주입니다. 신규 수주가 과연 나올 수가 있을지 이미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좀 플러스 알파가 좀 나와줄 수가 있는지 부분들이 우려감이라고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메탄올 DF 위주로는 컨테이너선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발주 계획까지도 지금 조선사에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조선주들은 위에 좀 장막이 지금 거쳐져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상 지금의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바닥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래요? 네, 저는 지금 뭐 대표적으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대형 조선사 밸류 대비해서 너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전반기 때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실적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은 있거든요. 다만 하반기 때는 PC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수주 부분들이 좀 계획적으로 또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저는 거의 뭐 출발도 안 했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주가가 현재 괜찮은 포인트다라는 건 네네. 현대미포조선의 한해서죠. 그렇죠. 예,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면. 네. 자, 그럼 이제 송가람 매니저는 일단 조선주 그럼 지금 주가 위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선주는 지금 주가 위치 같은 경우에 이제 최진웅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점이긴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고점이긴 한데 예. 조선주들의 예전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지금 맞아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대형 3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쉬었다 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상승 모멘텀은 조금 더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조선주들, 중소형주들도 이런 대형주들의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섹터 내에서 순환매와 함께 좋은 흐름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해석 예전에 슈퍼사이클 때랑 비교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 조선주들 보면 연봉으로 보면은 싼 건 맞아요. 근데 월봉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를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송가람 매니저님. 아무래도 장기로 보느냐 아니면 지금 매수 타이밍을 바로 보느냐의 차이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지만 바로 오전상에 갭 상승을 했을 때 노려보기보다는 지금 상승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오전장에 보통 우리가 9시 개장을 하게 되면 30분 정도 이후에 약세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당일에 저점을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 저점이 눌리는 아래 꼬리를 잡아보는 매매법을 도전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대형주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조선주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이런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종목군들 함께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안에서는 일단 탑픽 오늘의 공략주가 송가람 매니저는 조선주이기 때문에 잠시 후 공략주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세와 카지노를 좀 묶어서 예전에 일단 그 리오프닝 안에 있던 섹터들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2차전지 급락이 나오고 좀 재조명이 되는 섹터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섹터였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OX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카지노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어요. 최준용 매니저님, 왜죠? 그러니까 사실 카지노 같은 경우가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실적은 지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 여전히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실적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부진한 부분들이 2분기에 일단 예상이 되어 있었던 이 중국 단체 관광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제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카지노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큰 손들이 결국에 좀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타격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업체 측면에서는 실적은 좋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카지노의 실적은 일단은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를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재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의 좀 밸류를 여전히 좀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관점은 좀 여전히 유효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지금 실적보다 결국에는 밸류 측면입니다. 밸류가 지금 부근에서 시장에서 과연 주목을 받을 만한 밸류를 가치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 여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카지노 같은 경우가 여전히 지금은 저는 좀 관심 받기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상 이게 이제 좀 애매합니다. 뭐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카지노를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도 뭐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굳이 지금 다른 업종에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퍼즐들이 맞춰져 있는데 네. 굳이 다른 퍼즐을 지금은 접근해서 시간적인 기회, 비용을 좀 날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시장에서 우선순위는 아니고 밸류를 주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를 준다면 경기 회복 정도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부분들도 있고 일단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돼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저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 드로백 증가 부분들도 일본 쪽에 대한 좀 유력적으로 좀 증가를 해줬지 중국 쪽은 아직 사실상 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지노나 면세랑 다 똑같습니다. 큰 손들이 얼마나 붙는지가 저는 가장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 요지가 조금 좀 살아나줘야 그때는 좀 카지노를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면세카지노 X 들어봤고요. 송그란 매니저도 X 의견을 줬습니다. 앞서는 이제 밸류를 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뷰가 있으신지. 뭐 최종 매니저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이쪽 섹터를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sek터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카지노 시적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에 있는 너무 좋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카지노를 당장은 접근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우리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지켜볼 수는 있는 섹터는 아닐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카지노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 뭐 화학이라든지 면세점, 해운, 뭐 유가 상승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 번씩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국 관련해서 단체 관광이라든지 그런 이런 오프닝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중국 시장에서의 활황 그리고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 섹터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세와 카지노 X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게임을 준비 한번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차 전지가 빠짐과 동시에 오늘까지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작 모멘텀이 좀 있다고 해요. 일단 이 게임주들이 하반기에 과연 달려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의견이 자주 갈립니다. 먼저 그럼 X 의견부터 좀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X를 주셨나요? 사실 아직 저는 국내 게임사들이 굉장히 개발력도 좋고 맞아요. 그만큼 뭐 이제 접근성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내 쪽에서 유저들의 좀 입장 자체가 아직은 좀 많이 좀 기피를 하는 현상들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리니지 라이크 위주의 좀 게임 발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질을 하지 않으면은 게임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 현질 부분들도 상당 부분을 하지 않으면 게임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나중 가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유저가 이탈을 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게임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게임이 런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규모 업데이트 같은 걸 좀 많이 진행을 하죠. 다시금 신규 유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사실상 또 게임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현금 아이템 같은 부분들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매출되는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도 게임사 입장에서 입장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상 현재 측면에서 유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좀 개연성 부분들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지금 게임 같은 경우 지금 하반기 때 좀 신작들이 예정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게 되면 넷마블 같은 경우 시누탁 같은 경우가 지금 7월 말일에 제가 알기로는 출시가 되는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신작이 이번 올해 7월에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지금 오픈을 했던 RS,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신작이죠. 카카오 게임즈 RS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구글 양대 마켓에서 뭐 1위의 매출을 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리니지 M의 매출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결국엔 리니지 라이크의 게임입니다. RS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게임사들은 지금 리니지 라이크 쪽에 대한 부분들을 못 버리는 부분들로 볼 때는 사실 매출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중국 쪽의 게임 시장이 생각보다 좀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지금은 FPS 장르라든지 또 이제 다른 협동 게임 장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중국 쪽이 조금 더 미달되는 부분들이 MMORPG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MMORPG 부분들은 국내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아직 사실상은.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MMORPG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일단은 중국보다 한국이 좀 앞서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저는 밸류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엔 게임사들이 지금 여기서 밸류를 다시 받고 위로 올라가 주려 하게 되면은 저는 새로운 게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좀 놀랄 만한 이슈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게임사들 입장에서 뭐 게임을 내보낼 때 뭐 생각보다 현금 아이템 부분으로 좀 줄여주고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요를 늘린다든지 좀 확실한 유일한 카드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카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게임사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탄력적인 구간은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일단 확실한 소스가 좀 필요해 네, 보이는 그렇죠. 게임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송그란 매니저님 5 의견을 주셨거든요. 확실한 소스 아니어도 원래 이제 지금 좀 많이 눌렸잖아요, 정말. 반등할 시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확실한 소스가 아니더라도 음. 반등할 시기가 지금은 왔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밸류에이션 봤죠? 자체가 지금 뭐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번에 중국 파노 나왔죠. 중국 파노에 7월달 88개의 파노를 발급하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가 파노 발급을 통해서 기대감이 상승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게임주들이 기대를 받아서 다음 주에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과 함께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전반적으로도 이런 게임주들을 우리가 지켜볼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파노 발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예. 뭐 우리나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게임 시장이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규제 완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지금 이런 규제 완화 분위기가 완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된다면 네.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게임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작 발표들이 많이 나와 있고 뭐 예로 넥슨이 이전 히트작이었던 메이플 스토리를 모바일 버전 메이플 스토리 M을 8월 17일 발표 예정에 있고 그 외에도 이런 하반기 발표 신작들이 꾸준히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의 게임주들의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중국 시장의 개방 또 한 가지 이런 게임주들이 신작 발표 기대감까지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 우리가 게임주들을 노려볼 수도 있을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요? 탑픽 종목은 게임주 중에서 탑픽 종목은 지금 현재 안에서 넥슨으로 넥슨 준비를- 게임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넥슨 예. 게임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이플 스토리 모바일 버전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8월 달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 탑픽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섹터 레드앤블루 5개 섹터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지난주 공략주들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의 지난주 종목은 3부 토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6%, 최고가 기준으로는 5.18%가 기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 흐름에서는 그렇죠. 완전 벗어난 섹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가고 나서도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까지 기대감이 빠질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사실 재건 쪽이 모멘텀이 아직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재료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는 2차 전지 말고는 뭐 딱히 움직이는 업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전체적인 업종에 좀 타격을 줬던 부분들이 일단은 좀 컸던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여전히 좀 재건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하반기 때도 신규 재료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관점을 볼 때
때 일단은 재건 관련해서 삼부토건이 굉장히 좀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 오늘의 또 주가로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려 현상들이 지금 들어와줬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기점을 내가 좀 아직 손절을 안 하고 가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시가 부분들을 이탈을 안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네. 시가를 만약에 이탈 안 한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좀 비중 확대를 한 번 더 해보시고 목표가를 좀 실현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부토건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의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2차 전지에 그때 소개를 해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락폭은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시들은 이제 매수가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매수가 밴드 안에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바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수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차 전지 대형주들의 흐름, 그리고 이 흐름의 별개로 이런 코스닥 시장에서의 지금 910포인트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네. 이런 2차 전지 보유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어떤 공략주를 갖고 왔는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웅 매니저님, 아까 오늘 탑픽 종목에서 뭐 힌트를 안 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어떤 종목으로 오늘 공략주 갖고 오셨죠? 제가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에 탑픽을 가지고 왔는데 오, 아까 예. 앞서서 2차 전지 섹터 얘기할 때도 제가 또 음극재 쪽에 또 맞아요. 종목을 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탑픽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은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반기 때도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양극재, 음극재 좀 양방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일단 뒤쪽에서 백업이 가능한 좀 아르헨티나 리튬 여모까지도 일단은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의 주가 자체도 여전히 저는 좀 매력적인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에코프로가 그렇게 좀 상승해준 부분들을 볼 때 저는 포스코 쪽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수가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네. 51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좀 정고에서 좀 밀렸던 60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원을 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의 목표가 60만 원, 손절가 40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사실 2차 전지에서도 탑픽 종목을 나누신 소재로 소개를 해줬기 네네. 때문에 두 종목을 좀 비교해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도 음극재지만 양극재도 하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다 걸리듯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만약 빠진다. 그래도 덜 빠지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일단 모멘텀이 하나 그쵸. 더 있죠. 어.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좀 관심 있게 본다면 나노신 소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왜 덜 빠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포스코 그룹주에 확실하게 좀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아, 그리고 네. 일단은 철강 모멘텀이 이제 좀 빠지면서 2차 전지 쪽에 본연 모멘텀이 확실히 붙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간 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많이 곽강을 받았다 보니까 이 곽강이 이동을 조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포스코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들어봤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의 조선주에서 오늘 공략주가 있다고 하셨죠? 네, 저는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빅3 조선주들 중에서도 상선, 해양 플랜트, 군함까지 이런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주 전반적으로 빅3 조선주가 현재 건조 물량 3년치 확보, 그리고 수주 성과 오름세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신고가 흐름보다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빅3 조선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대형주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조선주가 다음 주에 충분히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고가에 있지만 가격대 충분히 접근한 가격대고 다른 중소형주들을 섹터 내 순환매 노려보는 것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대형주를 매수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43,000원에서 45,000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짧게 49,000원 그리고 손절가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이었습니다. 목표가 49,000원, 손절가 4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진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두 분의 도움이 있으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 무료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일단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밸류상으로 아직도 출발 못한 기업들은 여전히 좀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좀 2차 전지 쪽 훈풍이 안 꺾인다 하게 되면 그쪽에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정보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을 빠삭하게 정보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을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최진욱 매니저와 함께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대형주들의 흐름. 우리가 기대했던 대형주들, 2차 전지주들까지 굉장히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 자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소형주들 어떤 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까지 궁금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상황과 함께 지금 매수해야 될 섹터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상한가 스페셜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저희 다음 주 평일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주말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